안녕하세요. 하의를 벗는 여자들의 최범입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요,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창업인데요. 프로그래밍, 서비스 산업 등 시간을 조절해서 육아와 병행하며 이루어지기도 하며 여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러한 트렌드를 확인해서요, 여성 경제인의 날과 같은 행사를 통해 여성 경제인을 주목하고 있죠. 이렇게 주목받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인데요.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산업이 영향을 받고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 여성 기업인들 또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미한 컬러 컨설턴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장롱 속 잠자고 있던 옷들과 서랍장에 고이 넣어뒀던 화장품이 일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인사이드 이미지, 아웃사이드 이미지를 대표하는 이미지 컨설팅의 다채로운 스타일링이 가미되면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전혜연 대표님의 젊고 유니크한 감각과 컬러와 이 심리를 결합한 쿨톤, 웜톤 이미지 메이킹, 퍼스널 컬러 코칭, 컬러 테라피까지 컬러콕,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PI 요소가 있습니다.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기타 등등의 요소가 있는데 그 강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또 이 개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도출해 주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요구되어지고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특히 많은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대학생분들부터 또 취준생,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시는 커플, 또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직업적으로 또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많이 필요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먼저 퍼스널 컬러는요, 저희가 기존에 오시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고객님이 가진 컬러의 호불호가 무엇인지, 퍼스널 컬러가 왜 필요로 한지를 먼저 알아내는 과정을 익히고요. 어느 계절에 어느 톤 타입이고 활용할 수 있는 컬러가 무엇이며 베스트와 워스트가 무엇인지를 분류해드리는 기준점을 갖춘 것이 저희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컬러콕에서는 컬러 컨설턴트로서 어떤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냐면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와 어울리지 않는 컬러를 알아가는 과정도 있지만 컬러가 일상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타인에게 어떠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직업의 선택이라든지 나의 심리까지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과정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3D 프린터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여성 창업인들에겐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전혜연 대표님의 강의하는 모습은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컬러 컨설턴트 전혜연 대표님이 소중한 이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의 직업으로 MC 활동도 하고 있는 저는 컬러콕의 대표 전혜연이라고 합니다. 현재 퍼스널 컬러 1,500명 이상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500명 이상을 진행을 했고요. 젊고 유니크한 감각으로 컬러와 심리를 결합한 이 이미지 메이킹을 저희는 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와, 또 이 컬러 컨설턴트의 MC 진행까지 그야말로 이 팔색조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또 컨설팅도 하신다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컬러콕의 창업 과정과 컬러 컨설턴트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컬러 컨설턴트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사실 우려 섞인 그런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문직 종사자도 아닌데 시작을 바로 강의를 할 수 있겠냐라든지 아니면은 사업비가 부족할 텐데 또 시작할 수 있겠냐 이런 멘트를 또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저도 또 이렇게 주관이 굉장히 있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굴하지 않고 좀 소소하게 시작을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이 불굴의 의지, 한국인임을 부인할 수 없겠는데요. 그 우려 섞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도 어떻게 포기를 하지 않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라고 좀 포기를 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물론 그런 순간들이 매일 있었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좀 매일이 풍전등화 같은 순간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제 이름을 건 좀 브랜드를 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또 이제 이름을 걸고 브랜드화를 한다는 것이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아마 사업가 기질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고요. 우려와 관심 속에서도 이 컬러콕을 이러한 마인드 때문에 좀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젠 걱정의 아이콘이 아니고 또 이제 당당하게 여성 CEO로서 또 당당하게 컬러 컨설턴트로서 이렇게 컬러와 심리를 결합한 다채로운 소통으로 많은 고객님들께 보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또 감동이네요. 그러니까 이 대표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본인의 브랜드화, 이 본인의 브랜드화라고 해야 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MC분께서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미지 메이킹을 시작할 때에 많은 강사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실전에서 어떻게 고객님들께 적용하느냐입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시작 때부터 많이 했는데요. 자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사무실도 없고 또 여유로운 사업을 운영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좀 영세업자나 이렇게 프리랜서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 대표님께서는 처음 시작하셨을 때 소규모로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도 처음에 진행을 할 때에는 자금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그 룸대여가 가능한 스터디룸에서 사실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점차 입소문이 나고 좀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고 지금의 사무실까지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 한 가지가 생기는데 방금 이 대표님께서 컨설팅 초반에 진행하게 되면 장소는 룸 공간이나 또는 뭐 스터디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다른 수업과 강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에는 고객과의 소통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알 것 같은데 대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중 한 가지는 혹시 조용한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센스와 역시 감각이 좋으신데요. 또 MC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외부와는 조금 차단된 공간에서 진행을 해야 서로에게 집중 있는 그런 퀄리티 높은 강의가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고객하고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한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로는 방음이 좀 잘 되어야 하는 공간을 선택해야 되고요. 이 점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면 만족도 높은 결과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매우 중요한 팁을 알려주셨는데요. 앞서 컬러 컨설턴트로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중 하나, 또 실전에서 많은 강사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바로 자신만의 시퀀스인데요. 이 자신의 브랜드화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청자분들도 그 비법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자신만의 시퀀스를 혹시 이 최보미 아나운서님이라면은 어떻게 혹시 커리큘럼을 만드시겠어요? 시퀀스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반응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고객님께 퍼스널 컬러 코칭을 해드리든 혹은 이미지 메이킹을 해드리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라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을 배울 때에도 그냥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 과정은 내가 커리큘럼에 추가를 해야 되겠다. 혹은 이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커리큘럼을 본인만의 커리큘럼으로 능동적으로 창조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었는데 대표님께서 왜 저에게 본인이라면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커리큘럼, 또 본인만의 브랜드 창조, 이 부분이 핵심인 거네요. 벌써 핵심을 눈치를 채셨다니, 네. 이 수제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우리 아나운서님께도 많이 보이는데요. 아차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비 컬러 컨설턴트 분들께 한 가지 더 조언을 해드리자면,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분들께 퍼스널 컬러 시연을 많이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천을 넘기는 것도 허둥지둥하게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천을 펼칠 때 내가 왼쪽이 편한지, 오른쪽이 편한지, 혹은 뒤쪽에서 넘기는 것이 편한지, 이 본인만의 편안한 각도를 잡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마치 운전 연습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정자로 배웠다가 능숙해지면 한 손으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이고요. 그런데 이 천 넘기는 연습이 없이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당황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또 사실 저도 천을 넘기는 게 그렇게 연습을 요할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컨설턴트 애티튜드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것이 핵심이다 라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핵심이 나오네요. 시청자분들 시선 고정! 네, 정말 채널을 고정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신데요. 제가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친절하되 나의 이미지 메이킹 주관을 잃지 말자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친절하되 나의 이미지 메이킹 주관을 잃지 말자.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네. 요즘 고객님들께서는 워낙 많은 정보를 다 알고 오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컨설턴트 분들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퍼스널 컬러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아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특히 경험이 아직 부족한 신입 컨설턴트 분들이시라면 더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또는 그 일에 종사해서 그 분야의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정말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을 하신 후에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 방식이 왜 고객님께 필요한지 또 고객님이 아는 이 내용의 이 이미지 메이킹 개론이 첨가가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잘 부각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납득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이끄는 기술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특히 이 고객님이 어떠한 대화의 유형을 갖고 계시는지 빠르게 분석하는 심미안이 또 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컨설팅 하면서 컨설턴트 분들이 이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퍼스널 컨설턴트는 고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인생 컬러가 무엇인지 코칭을 해드리고 또 단순하게 색 추천뿐만이 아니라 메이크업 연출법이라든지 또 스타일링 조언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아이 컨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컨설턴트가 아이 컨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이고요. 또 이 이미지 컨설턴트는 고객님의 성격이나 또 특성을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이미지를 좀 구체화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그 상황에 맞는 표정과 바디랭귀지를 구현해내야 합니다. 화장, 화술, 매너, 대화 등등 이 중심으로 고객님의 현재 이미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미적 감각과 센스가 필수적으로 요소되고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적극적인 애티튜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이런 좋은 말씀 항상 칭찬드립니다. 이 컨설턴트의 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둬야 할 꿀 조언 해주셨는데요. 역시 대표님만의 뚜렷한 철칙이 있으셨네요. 이런 정신력으로 냉혹한 이 창업 세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딛고 여성 CEO로서 성공할 수 있었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전혜영 대표님께서 컬러 컨설턴트로서 컬러와 심리를 결합한 다채로운 소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수업 과정도 있나요? 역시 MC분이 방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존 컨설턴트 수업에는 없는 특별한 교육 과정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네, 외모가 곧 그 사람의 시대를 살면서 외모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이 말이 있는 것처럼 퍼스널 컬러와 이미지 메이킹 분야는 아카데미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아마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다만 저희 차별화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웃사이드, 외적인 이미지와 인사이드, 내적인 이미지를 결합한 이미지 메이킹인가 동시에 개인의 고유한 이미지 선을 분석하는 교육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미지선이요? 그럼 이미지 메이킹 분야에서 또 그 중에 하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어떤 학문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미지선에 대해서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안목이 조금 생기고요.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한 유형별 고객 응대법도 조금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뻔하지 않은 이미지 메이킹 교육 과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형별 고객 응대법까지 익힐 수 있다니 컬러콕만의 자부심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을 또 모델로 삼아라. 이 시연을 많이 해봐야 한다고 조언을 드렸었는데요. 퍼스널 컬러 드레이프를 시연하는 모습을 제가 좀 직접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직접 시연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감동이네요. 여러분, 이럴 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선 고정! 그런데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이미지 코칭을 위해서는 메이크업을 안 하고 진행해야 더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전문 컨설턴트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두피라든지 전체적인 얼굴 색들을 많이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스모키라든지 이런 좀 무대 화장 같은 짙은 화장을 하다 보면은 색이 많이 입혀지기 때문에 고객님의 화장품 진단 등 본인의 파우치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흔히 말하는 쌩얼이라고 하죠. 조금 옅은 화장으로 민낯으로 방문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메이크업을 했다고 해서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낯이요. 그럴 줄 알고 모델분들을 모셨습니다. 웜톤, 쿨톤 분들을 위한 꿀조언 지금 확인해 보시죠. 웜과 쿨의 유형을 지금부터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을 웜을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을 웜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곡선형이 상당히 많은 이제 얼굴형을 가지고 있고요. 피부의 탄력 또한 매우 탄력적인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컬러를 대보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채도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색감의 채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탁색 계열이라 불리는 한 톤 정도 다운된 색감들을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고객님의 유형에는 한색보다는 난색 계열이 훨씬 더 잘 받으시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자줏빛 또한 아주 베스트 컬러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쿨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웜의 고객님보다는 조금 더 얇은 선들을 가지고 있고 피부 자체가 매우 하얗고 투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름 쿨 화이티쉬를 대보겠습니다.
피부의 밝기가 매우 높으신 유형이고요. 천을 댔을 때에도 밝지만 너무 뚜렷한 채도감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파스텔로 빼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청록, 파랑이 매우 잘 받으시고요. 연보라도 베스트 컬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컬러 드레이핑 통해서 저희가 웜과 쿨의 유형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물론 이 웜쿨을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퍼스널한 이 컬러의 기준점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퍼스널 컬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델분들을 모시고 웜톤과 쿨톤의 이미지 메이킹, 컬러 컨설팅을 해봤는데요. 사실 연예인분들의 이미지 메이킹 하는 모습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네. 그래서 제가 이미지 좀 메이킹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자료 화면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본연의 이미지와 또 원하는 이미지의 접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퍼스널 컬러가 아니라 이미지 선인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 봄은 통일된 곡선형과 한눈에 들어오는 이목구비이고요. 대체적으로 호감형이라는 특징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 연예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박보영 씨, 또 송혜교 씨, 또 대표적인 CEO로 임블리 씨 같은 이미지가 가장 많이 해당이 되고요. 요즘 핫한 남자 연예인으로는 방탄소년단의 정국 씨 같은 이미지가 해당이 많이 됩니다. 송혜교, 정국 씨가 스프링 컬러에 해당되는군요. BTS 아이돌 그룹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아이돌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NCT의 마크 해당되나요? 네, 정답입니다. 역시 보시는 신미한이 있으시네요. 아이돌 분들이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또 곡선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직업의 특성상 단 몇 초 안에 이 시청자분들에게 인상을 남겨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얼굴 크기가 넘사벽이네요. 소도이신 분들이 스프링 유형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합니다. 네, 다음 여름은 좀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가 잘 어울리고요. 또 로맨틱 분위기와 활발한 스타일로 연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스쿨룩이라든지 아나운서 분께서 입으신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좀 느낌도 잘 어울리시고요. 봄웜은 명채도가 대체적으로 높고요. 조금 밝고 화사한 느낌을 연출합니다. 마치 제가 입은 자켓 같은 좀 이렇게 명채도가 높은 색감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피부 자체가 조금 탄력이 많이 있는 피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40, 50대가 됐을 때에도 주름에 조금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신 피부인 분들의 소유자가 많고요. 블러셔 같은 경우에도 너무 여리여리한 색상보다는 코랄이라든지 조금 더 쨍한 주황 같은 느낌의 색등을 연출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러블리하면 봄 유형이군요. 로맨틱, 사랑스러운데요. 네. 이어서 여름 유형 특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얇은 윤곽과 또 V라인, 그리고 웃었을 때 치아가 한눈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비유를 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레드벨벳의 아이린 씨, 배우 이영애 씨, 그리고 서현진 씨 같은 외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 유형은 청초하면서도 여리여리한 이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뭔가 지켜주고 싶은 이런 보호 본능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번엔 남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 여름 유형에 속하는지 궁금해지네요, 대표님.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즘 CF에서도 핫한 분이시죠? 바로 박보검 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드라마에서 밥 사주고 싶은 연하남으로 등극했던 정혜인 씨 같은 유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송혜교 씨의 남편분이기도 하죠. 송중기 씨가 대표적인 여름 유형에 속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루를 바탕으로 하는 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파스텔 톤 블루요. 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름 유형 분들은 이미지가 다소 조금 차가우면서도 좀 낭만적인 이미지 선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파스텔이라 불리우는 컬러들의 집합체, 좀 흰기가 많이 섞여 있고요. 명도는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복숭아빛이나 분홍빛이 살짝 돌고 다소 붉고 좀 흰 피부가 많고요. 대체적으로 잘 안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고 엘레강스한 스타일이 매우 잘 어울리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쉬폰이나 볼레로가 특히 잘 어울립니다. 제가 이렇게 입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하늘거리는 치마를 입는다면 색상은 파스텔 톤으로 패션을 완성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학습에 좋은 예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대표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저는 고래처럼 춤추는 대신 얼른 다른 유형으로 날아가고 싶어지는데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유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리, 또 블랙핑크의 제니, 이성경 씨가 이 가을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조금 우아하면서도 자신만의 유니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빈티지 패션이라든지 조금 세미 스모키, 또 트렌치 코트 같은 색상들이 매우 잘 어울리는 유형입니다. 왠지 오렌지빛 이 갈색 톤의 헤어가 잘 어울리겠네요. 개인적으로 제 워너비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도가 봄웜보다는 낮고 탁색 계열의 느낌이 조금 섞여져 있고요. 한층 더 차분한 컬러의 연출이 가능합니다. 피부가 햇볕에 매우 잘 타고요. 또 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근깨라든지 주름이라든지 기미잡티에 조금 더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을 타입의 분들은 골드나 브라운 계열의 아이섀도우 같이 조금은 무거운 색감의 느낌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윽한 눈매를 강조해 주시는 것이 메이크업에 매우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염색을 할 때에도 너무 올블랙 같은 색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남성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 가을 유형에 속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을 유형에는 많은 여성분들의 또 워너비이기도 한데요. 공유 씨, 또 원빈 씨, 여진구 씨 같은처럼 한층 더 신뢰감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추럴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인데요.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황색의 베이스를 가진 색들의 옷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머리카락은 대체로 윤기가 없고 좀 짙은 갈색인 경우가 많아서 짧은 머리의 경우에도 스트레이트보다는 웨이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이미지상 잘 어울립니다. 여름 유형과는 반대로 스트레이트는 어울리지 않는군요. 가을 유형 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적절하게 접목해 보시면 좋을 꿀팁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형이죠. 겨울 유형 분들 주목해 주세요. 네, 겨울 유형은 김남주 씨, 또 김민희 씨, 한혜진 씨 같은 모델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쌍꺼풀의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김성령 씨, 김혜수 씨, 또 FX의 크리스탈 씨 같이 조금 더 화려한 이목구비도 함께 포함이 되는 계절입니다. 사실 동양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그런 외형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고요. 블랙 앤 화이트라든지 대체적으로 매니시한 정장이 매우 잘 어울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뚜렷한 느낌인데요. 이 정장이 잘 어울리는 계절색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분들 중에는 김우빈 씨, 또 엑소의 세훈 씨, JYJ의 재중 씨가 겨울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검정이 섞여 매우 차가운 색들의 집합체이고 명도가 여름보다는 낮고 무거우면서도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연출을 잘합니다. 이 유형은 피부색이 조금은 푸른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노란색을 상대적으로 여름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매우 극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굴이 화려한 분들이 많으셔서 헤어로는 웨이브를 피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투톤이라든지 브릿지가 있는 스타일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깔끔한 커트나 뱅 스타일, 또 업 스타일 등 단정한 형태의 헤어 스타일링, 포머드 같은 스타일이 매우 잘 어울립니다.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라인이 정확한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일은 모던하고 클래식한 스타일로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좋고요. 흰 티에 청바지가 매우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컨설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웜톤,
쿨톤으로 나뉘는 컨설팅도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트렌디한 컬러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흔히 유행이라 하면 좀 돌고 돌기 때문에 MC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다시 베기핏이나 복고 유형의 조금 스타일링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앵클부츠의 활용이 매우 쏠쏠하기도 한데요. 곧 봄이 다가오는 만큼 화사한 컬러가 또 유행이기도 합니다. 팬톤에서는 2019년 올해의 컬러를 리빙 코랄로 정할 만큼 밝고 화사한 컬러가 조금 대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빛을 중심으로 반사되어진 색들의 집합체인 웜톤과 파랑빛을 중점으로 반사되어진 색들의 집합체인 쿨톤, 즉 파랑이어도 웜파랑이 있고 쿨파랑이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 올해의 컬러는 바로 리빙 코랄. 기억해둬야겠어요. 그런데 대표님, 이렇게 대중적인 컬러도 알면 좋겠지만 요즘엔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자기만의 컬러를 통한 이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퀸 오브 퀸이라는 코스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저희 컬러콕의 최상위 과정이기도 합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과 이미지 메이킹 과정을 모두 포함을 하고요. 여기에 내가 상담받고 싶은 주제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오시면은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저희가 색채 심리를 통해서 해결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저도 저만의 컬러를 진단받고 싶어지는데 혹시 활용 방안도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탄생 컬러와 또 지금의 나를 움직이는 후천 컬러인 액티브 컬러를 통해서 어떤 컬러가 내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 먼저 분석을 하고요. 함께 쓰면 좋은 컬러를 저희가 함께 가이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컬러들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활용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네, 이 탄생 컬러와 액티브 컬러가 존재한다는 게 정말 신기함 그 자체네요. 각자 고민들도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고민 상담들이 좀 이루어질까요? 보통 이 고민의 주제는 대부분 나와 혹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취준생의 경우에는 직업을 정하는 좀 이런 직업 상담이 많고요. 또 회사 내에서의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또 연인과의 소통 방식의 갈등, 그리고 나의 자존감 문제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특히 이 내면의 이미지를 찾을 때 컬러 테라피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내면을 도식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구를 조금 사용을 합니다. 특히 애니어그램은 최근에 보급화가 많이 된 상담 도구 중에 하나로서 사람의 성격과 성향을 9가지 유형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 유형의 특징과 나는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프의 모양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인사이드 이미지에는 크게 성격과 성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성격과 성향을 도식화해서 볼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인 거네요. 그럼 숫자에 따라서 좋은 성격과 또 나쁜 성격으로 분류되는 건가요? 네, 반은 맞고 좀 반은 다른 답변인데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유형을 또 1에서 9까지의 숫자로 명명된 9가지의 유형을 3가지 힘의 중심에서 세분화된 애니어그램의 기본 유형입니다. 각 유형의 특징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각자 다른 별칭으로 붙이고 있지만요. 이 숫자의 유형으로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숫자에 좋고 나쁜 가치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숫자가 크다고 해서 좋다는 것이 아니고요. 작다고 해서 조금 모난 성격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어지는데요. 각 유형별 특징이 궁금합니다. 네, 히라보에서 구를 뜻하는 애니어와 또 점, 선, 도형을 뜻하는 그래머러스의 합성어로서 원래 9개의 점이 있는 도형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1년에 윤은성 교수에 의해 표준화를 거친 한국형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가
정식으로 출판되었습니다. KPTI라고 하는데요. 이성적이고 완벽주의인 유형이 많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타입으로서 이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부도덕함과 결함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완벽하고 좀 올바른 것에 집착을 하고요. 이들은 흔히 완벽주의자이자 혹은 개혁가라고 불려지는 리더십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성적이고 완벽주의자, 이 자제력이 있으면서도 믿음직한 분들이 해당되겠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단점 또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보완할 점은 아무래도 완벽주의를 고집하기 때문에 조금 심해질 경우에는 지나치게 비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좀 세부사항에 집착을 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은 더 독선적인 유형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매우 완고하고 사소한 일에 걱정이 많은 유형일 것 같은데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흠잡기를 좋아할 수 있겠네요. 흠잡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네. 여기에 속한 사람은 나의 삶이 옳고 다야하고 바라야 한다라는 퍼펙트를 좀 많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좀 낭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주변 환경, 예를 들면 직장이나 인간관계도 너무나 완벽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쉽게 일이 풀린다 하면은 조금 의심을 할 수도 있고요. 모든 일이 다 그만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수와 무질서를 가장 두려워하는 유형이고 화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인내심과 끈기와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에 대해서도 매우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삶이 가지고 있는 이 목표에 대해서 목표점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성실한 것도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실수와 무질서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로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전혜연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컬러 컨설턴트로서 창업 입문 과정에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마도 이 프리랜서 강사를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또 창업을 할 때 대부분 소자본으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영세기업임을 인정하고 한 평이 되는 공간이라도 내가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을 때 사무실을 얻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보통 이미지 메이킹을 시작할 때 스터디룸, 또 스터디룸 장기 대여, 그리고 소호 사무실, 자기 사무실 순으로 보통은 얻어지는데요. 요즘은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몇몇 강사님들이 연합해서 사무실을 얻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작업할 공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서는 사무실을 바로 얻게 되었고요. 작은 공간이지만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의 진심 어린 조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이 창업 포인트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의 포인트 첫 번째로는 타 사무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규모에 의해서 먼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자꾸 안 좋은 점들만 많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처음에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의 사업장을 먼저 구축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의 컨텐츠가 있을 때 사업장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욕심으로 나만에 대한 컨텐츠가 없을 때 사업장을 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쪽박이라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표이지만 사원의 마인드를 함께 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이미지 메이킹 분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응대하기 때문에 고객 응대를 하기 전에 청소부터 사무실 관리,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대표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맞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강사는 돈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의 자체가 즐거워야 이 개별 코칭뿐만 아니라 단체 혹은 회사나 기업체의 코칭에서도 즐겁게 강의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대표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이힐을 벗는 여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또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사실 개인마다 창업 고민이 매우 다른데 가지고 계셨던 고민들이 해소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여러 방법들 잘 참고하셔서 모두 성공적인 컬러 컨설턴트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 잡스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지금까지 하이힐을 벗는 여자들의 최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